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김영훈 사무국 인턴 기자, 생명윤리법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우리에게 약간의 모호성을 안겨준다. 과연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 법이 보호하는 생명윤리 중 줄기세포에 대해 법의 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 장영실의 몰락 그리고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의 논문은 조작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복제배아 줄기세포는 없습니다. 2005년 12월 21세기에 장영실이 무너지고 그의 손에 미래를 맡겼던 사람들은 남은 희망마저도 빼앗겨버렸다.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들은 왜 황우석 박사의 손에 기꺼이 자신의 미래를 맡겼던 것일까? 혹 그들이 꿈꾸던 미래는 정령영영 도달할 수 없던 허상일 뿐이었을까? 2.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식되지 않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를 반복하고 있지만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인식되는 두려움은 어떠한가? 나는 죽음을 떠올리며 삶의 본질과 가치를 찾아내는 하이데거와 쇼펜하우어가 될 수 없기에 그 단어가 풍기는 냄새에 한없는 공포감을 느낄 뿐이다. 심지어는 죽음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이상적으로 증언했던 쇼펜하우어조차도 매독약을 챙겨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삶의 초연한 것처럼 보이던 그조차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였음을 느낀다. 철학이 보편적인 감정의 끝을 받아들이며 초연히 그 속에서 삶이 가지는 최대한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했을 때의 과학은 이 끝을 거부하며 물리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에 올랐다. 줄기세포 이것이 과학이 제시한 하나의 연장됨이다. 3. 줄기세포, 스템셀과 성체줄기세포 스템셀즈 are special human cells that are able to develop into many different cell types. 스탠퍼드 메디슨과 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동일한 나인가? 철학적 입장에서는 동일함에 대한 견해와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끊임없이 대립하지만 과학적 입장에서는 본 명제의 과거를 1분 아니 1초 전으로 가정하더라도 양자는 다른 나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 1초 전에 내 몸을 구성하던 원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 존재하는 나의 원자는 곧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는 분화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조직과 세포를 이룰 수 있다. 예컨대 분화를 거치지 않은 미분화 상태의 줄기세포는 신체의 필요성에 따라 근육을 조직할 수도 뉴런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 과학이 주목한 점은 바로 이러한 불명확성이다. 줄기세포는 윤리적인가? 에 대한 질문은 연이어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마치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처럼 그 시작부터 활용까지 도덕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물론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것의 결과적 측면에서는 환경윤리적인 영역이 개입될 수 있다. 양심의 손실 없이도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터이지만 그 시작부터 생명의 영역인 줄기세포는 우리가 감성과 이성을 탑재한 인간인 한 쉽게 당연시 될 수 없다. 최근 이러한 걱정에서 비교적 제3자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의 쓰임이 강조되고 있다.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름에서 근원을 알 수 있듯이 각각 배아와 환자,
혹은 다른 성인 혹은 출생한 인간에서 추출될 수 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덕 윤리적인 영역에 맞닿아 있는데 배아 줄기세포는 배아를 파괴해야 얻을 수 있는 반면 성체 줄기세포는 다른과 정없이 온전히 추출과 배양의 영역으로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체 줄기세포는 도덕 윤리와 동떨어진 온전히 객관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여전히 생명의 자연스러움을 쪼개어 얻어낸다는 점에서 이 과정을 통해 얻는 인간의 행복은 아직 배덕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탈이 없어졌어? 하나 만들면 되지 하는 줄기세포의 유토피아를 떠올리는 나의 머릿속에는 마치 총을 통해 칼이 주는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영화 속 모습이 머릿속을 스친다. 바이오 바벨탑 신을 향하여 커다란 배에서 겨우 판자 조각 하나를 갈아 끼운다 하더라도 이 배가 테세우스가 타고 왔던 그 배라는 것은 당연하다. 한 번 수리한 배에서 다시 다른 판자를 갈아 끼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낡은 판자를 갈아 끼우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테세우스가 있었던 원래 배의 조각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는가? 플루타르코스 줄기세포를 통해 연장된 우리의 신체를 정녕 우리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만약 결국 뇌까지도 줄기세포를 통해 연장된다면 그때는 어떠한가? 누군가는 나의 줄기세포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은 여전히 나의 부분에 속한다며 주장할 수도 있다. 다소 미끄러운 비탈길에 오류를 범하는 가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작은 떨림까지도 나와 같은 무언가를 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을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줄기세포의 끝을 고민하는 나의 머릿속에는 온통 동일성의 문제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소중함 내지 아낌이라는 감정이 완전함과 유일함의 교집합에서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머릿속에 줄기세포가 인간 신체를 교체할 수 있는 부품 중 하나일 뿐으로 추락시키는 것만 같아 왠지 모를 서늘함마저 느끼곤 한다. 어쩌면 우리는 과학의 명목으로 신의 눈을 피해 신이 부여한 인간의 본질에 도달하고자 하는 결국 무너질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한껏 두려워지기도 한다. 줄기세포를 통해 꿈꾸는 미래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에 줄기세포 혹은 성체줄기세포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연골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심장질환, 뼈질환, 줄기세포 화장품 등 경이로울 정도로 그 쓰임의 다양함을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쓰임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황우석 박사에게 미래를 맡긴 사람들이 꿈꾸던 미래는 단순히 추락하는 허상일 뿐이었던 것이 아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곧바로 잡기에는 힘든 미래였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줄기세포의 유용성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마치 수천 년간 우리가 기다리던 성경의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다소 우려되는 점은 과학 발전과 자연적 섭리가 인간다움 같은 파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바른 엔진이 달린 바퀴로 대체되고 앞으로 과학 발전의 속도는 앞으로 늦춰질 수는 있다고 하여도 절대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그들이 공유하는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유일할 것이다. 무궁한 과학의 발전과 철학이 추구하는 자연적 섭리가 적절한 균형을 이뤄 공상과학 속 디스토피아가 실현되지 않기를, 우리의 공든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